JB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압박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연관성, 이재명 당시 시장의 비위 관련 진술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족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지금 캠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관계를? 캠프에서 따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거나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에다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권력을 남용한 사람 사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람 사냥?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여러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여러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이 수사권을 다른 쪽인 경찰에 넘겨줬을 때에 또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어제 KBS 보도로 일단 불거진 건데 그러면 KBS가 보도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파악된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네,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관계와 관련되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파악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왜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찍어서 수사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도 그게 사실은 상당히 의아한 점인데요. 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실제 이례적인 수사이고 그다음에 딱 사람을 타겟팅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막 그 수사기관이나 어떤 노력을 해서 파악하거나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막연히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과거에 시민 운동할 때부터 권력 감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파크부 분양 비리 사건 이런 것들 하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토착 비리와 싸우는 그런 행보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척을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압박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어떤 폭력 조직이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또 강력부는 조폭 이런 데 수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 마피아파 수사를 하다가 혹시 뭔가를 잡아가지고 추가 수사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단은 좀 해볼 만한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지금 KBS가 6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수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지금 대표에 대해서 또 수사도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없는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뒤집어서 기소하는 식의 압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를 불어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018년 7월에 국제 마피아파 문제를 다루면서 이재명 그 당시 시장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어떤 방송 내용을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1년 전인 2017년 7월에는 전편격인 것을 또 방송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위를 이야기하라고 했던 이 수사와 SBS 그것이 알고 때의 방송 내용의 연관성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두 가지인 거죠. 그 방송 보도 때문에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수사로 나아간 것이냐라고 하나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선후 관계가 뒤집힌 거고요. 근데 그거는. 네, 그러나 시점상으로 그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그 수사 시작 시점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예. 선후 관계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 추정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예. 또 그리고 그 보도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예. 그 성남 FC의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하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그 후원금 딱 이렇게 뭐 표를 들고 이거 하나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이고 과거에 그 이준석 대표가 아주 어릴 때 20대 초반일 때 그때 뭐 20몇 명, 30몇 명의 피고인 중 이름 목록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이제 국제 마피아파라고 네. 하는 그 조직원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전혀 다른 사람을 변론을 했는데 마치 무슨 관여를 한 것처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보도 내용도 틀려서 그러한 어떤 추정은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후 관계를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검찰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재명 시장 건에 대해서 진술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라는 게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간 건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8년 7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건 전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도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하게 밝혀야 되는 사람은 그 서울중앙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휘 라인이라면 누구를 뜻하는 말씀이십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예. 그리고 3차장 검사를 맡고 있었던 한동훈 검사가 저는 왜 이 표적 수사를 했는지 분명하게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강력부도 3차장 관할입니까? 예, 제가 지금 개편된 서울중앙지검 그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3차장 아래 강력부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수사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3차장 검사에게 보고가 되고 사장검사 중앙지검장에게 분명히 보고가 됐을 것이고 네. 보고를 했을 때 이 수사는 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뭐 가족 털고 없는 사건 과거에 무혐의했던 것들 불기소했던 것들을 뒤집어서 기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사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악의적 목적으로 이 수사를 했는지 저는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차장검사가 분명히 그 이유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짚을 점은 그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압박 수사를 개시한 시점은 2017년 2월인데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었거든요. 한동훈 그 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확히 보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17년 2월에 한 번 불러서 보도를 했고 실제 압박과 별건 수사로 나아간 건 2017년 10월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압박이 시작이 된 건 10월이다. 한 번 불렀다가 2017년 10월에 구속되어서 그때부터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0월이면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임명 이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럼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재명 그 후보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가 뭐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남 FC에 후원을 해서 수많은 그 기업인들 수십 개 정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업인들 대표들과 성과 차원에서 사진 찍어준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뭐 대학에 기부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럴 때에 인증 사진을 찍는 그거라고 하고요. 일체 연락하거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던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성남 FC의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었고 그 코마트레이드가 후원을 해서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부터는 저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께 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명칭하고 싶습니다. 어제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제보자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대검에 찾아가서 공익신고자로 이제 나를 그 처리해 달라고 했고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제보자가 김웅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그 자료를 건네줬을 때 그냥 틱 하고 이게 자료만 전달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김웅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람은 김웅원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고발장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충분하게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해 8월에 그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발장을 쓴 사람이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회 조모 변호사인데 조모 변호사가 말하기를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공범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의 어떤 공적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당 지휘부와 관련된 사람이 이 검찰이나 김웅원과 또는 그리고 또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서 고발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민의힘도 공범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사실은 고발장을 쓴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내용을 고치는데 지금 그 전달받은 고발장과 나중에 최종 고발장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하거든요. 아주 한두 단어나 아니면 날짜나 아니면 최강욱 대표가 후보자에서 10점이 바뀌어서 당선자였다라는 이런 정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아마 무엇인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주목거리인데요. 이걸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